네. 시간이 좀 있어서 지질에 대하여도 조금 설명을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놓으려고 또 유튜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지질에 대해서 지질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지질은 이제 물에는 녹지 않지만 에테르나 뭐 벤젠, 뭐 여기는 이제 그 헥센이라는 게 있어요. 핵센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화합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죠. 탄수화물과 동일한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죠. 수소가 많이 붙어 있어서 수소가 떨어져 나올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어, 탄수화물보다는 더 높다.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2.25배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지질이나 좀 더 얘기한 당지질이나 이런 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이 또 지질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물질, 그리고 이제 호르몬 합성이라든가 신호 전달 물질의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이제 그 체지방으로 축적하는데 거의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지방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뭐 300kg, 400kg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그런 분들이 많죠. 비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축적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지방산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반추동물보다는 단위동물에서 중요하죠. 반추동물은 이제 이 필수 지방산이 반추에서 합성이 되지만 비반추동물, 단위동물에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이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지질의 주요 기능은 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에너지 공급원, 체구성 물질, 그 다음에 세포 원형질 구성 물질, 필수지방산 공급원,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체다. 그리고 기호성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보호나 체온을 유지하고 이제 절연체이다.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질의 분류는 뭐 다른 영양소와 비슷하게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질은 이 지방산과 알코올 에스터 화합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산의 중성지방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이 단순 지질이라는 거 우리가 식이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료라, 동물이면 사료고요. 사람이라 한다면 식품이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지방산이나 중성지방을 우리가 단순 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지질은 이 지질을 우리가 이제 가수분해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방산과 뭐 그 글리세롤, 알코올 외에 그 다른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성분이라든가 당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복합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지질, 당지질, 지단백질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지질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가축이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이게 모양이 바뀌게 된 것들을 혹은 이제 분해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스테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코에가 많아지면 아세틸코에는 이제 만노닐 COA를 통해서 이제 지방산 합성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스테롤 합성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유도지질로 얘기를 합니다. 네, 단순 지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지질의 대표적인 게 지방산이죠. 지방산은 이제 2개에서 36개 정도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슬 만달에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메칠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보통 이제 시작하는데요.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말단에 메칠기를 CH3 메칠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포화지방산이죠. 이게 카르복실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카르복실기부터 탄소 1, 2, 3, 4 이렇게 재는 거 우리가 델타 탄소로 얘기하고요. 이 트랜스 시스 이 불포화지방산에서 보면 이 탄소수를 이쪽에
메칠기에서부터 세어 나가는 거 1, 2, 3, 4, 5, 6 여섯 번째 이중결합 있잖아요. 이럴 때를 우리가 오메가 탄소로 얘기하고요. 지금은 오메가 6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여섯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 같은 경우는 수소가 엇갈리게 붙어 있는 거고 시스는 이렇게 한쪽으로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물론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모양이 포화지방산처럼 이제 아주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이중결합의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 트랜스가 이쪽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촘촘하게 쌓이게 돼서 트랜스 지방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는 효소가 작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반면에 시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공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탄소가 뭐 이런 식으로 온다. 두 번째 그 지방산이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공국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사이로 이제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의 명명법인데요. 일반적인 명칭이 있어요. 뭐 아세트산이나 니놀레산이나 알파니놀렌산이나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보는데요. 숫자 표기법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델타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복실기부터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델타 표기법. 그리고 이제 오메가 표기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메칠기 말단에서부터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놀레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18개, 유전결합이 2개거든요. 이게 이제 델타 탄소로 표시를 한다면 시스, 델타 9, 델타 1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거에 플러스 3 위치에 12라는 위치에 두 번째 이중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과 이렇게 표시하는 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메가 말단에서부터 하니까 오메가 6에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중결합은 6 플러스 3이니까 12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째,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의 탄소에 오메가 아홉 번째 탄소에 두 번째 이중결합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만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산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UPAC라고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라고 하는 그런 국제 규격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우리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프로페인이라고 하면 프로페인 2를 빼고 오이 게시들 붙이는데 이 프로펜만 조금 이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애닉 애시드가 넣는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이제 만약에 뭐 탄화수소가 있다면요, 뭐 탄소수가 뭐 4개면 뷰탄인가요? 뭐 부테인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오익 애시드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불포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ANE를 빼고요, NO익 애시드를 붙인다. 여기 보면 헥사데카로 돼 있잖아요. 데카, 헥사데카. 헥사란 얘기는 6개라는 얘기고요. 데카란 얘기는 10입니다. 그래서 16개짜리 탄화수소죠. 헥사데케인이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헥사데칸 이렇게 배웠어요. 메탄이라고 배웠죠. 요즘 메테인이더라고요. 메테인. 이제 그 저희 딸들인데 딸들은 이제 메테인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메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탄 이렇게 메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테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NE를 빼고 헥사 데코노익 애시드가 되겠죠. 이렇게 16개짜리 지방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중불포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를 빼고 이중결합의 수가 이제 2개 다르면 D, 그다음에 3개면 트리, 뭐 트라이, 그다음에 테트라, 그다음에 이제 NO익 애시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옥타데칸이잖아요. 옥타데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옥타는 8개죠. 18개. 짜리죠. 그래서 18개짜리의 이중결합 D가 있고요. NOE 가면 이중결합인데 저기 18개짜리 지방산인데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시스, 9, 12, 옥타 데카, 디, 에노익 애시드라고 하면 이것만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주면 이 이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메테인, 에테인 이게 탄화수소를 쭉 나열한 겁니다. 탄소수별로. 그다음에 참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면 모노, 두 개면 다이, 세 개면 트라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포화지방산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이제 그 이중결합이 없는 거겠죠. 뭐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포화지방산의 종류가 있는데 단세지방산, 중세지방산, 장세지방산, 극장세지방산이 있는. 이제 5개 이하를 우리가 이제 단세지방산, 그 다음에 6개부터 12개를 중세지방산. 뭐 어떤 사람은 또 4개까지 보고요. 뭐 5개부터는 또 중세지방산으로 보기도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장세지방산도 뭐 13개부터인데 어디는 또 12개까지 본다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아무튼 하지만 이제 어떤 개념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개까지 22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극장세다. 어디서는 24개 이상이라고 또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보면요.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미우파, 2개 이상 있으면 피우파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불포화도가 이게 높으면 지질이 이제 산패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보관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바로 사용할 때에도 금방 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 같은 것보다 비타민 그 E라든가 이 화학적인 그 항산화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해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의 종류를 쭉 보면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우파, 그리고 이제 퓨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성 지질로 넘어갑니다. 단순 지질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이제 뱃살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방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성 지질로 되어 있죠. TG, DG, M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제 글리세린과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글리세린이 이제 그 글리세린을 보시면 이제 탄소수가 이렇게 3군데 결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탄소 골격이 그래서 3개의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에 3개의 지방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제 TG가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지질로 넘어가게 되면 인지질이 있고요. 복합지질 중에 이제 인지질이 있는데 인지질은 이제 글리세롤 골격에 3개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2개는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콜린이나 뭐 에탄올 아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극성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방만 붙어 있으면 소수성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콜린이나 그 에탄올 아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산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 극성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질이 들어오고 나오고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인지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동물 조직에 인지질이 있어서 중성지방보다는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이 세포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생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다. 인지질은 이제 유화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에 또 운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단백의 카일로마이크론이라든가 뭐 HDL이라든가 LDL 이거의 구성성분으로서의 혈액 중에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지질은 물에 녹지 않지만 인지질은 물에 잘 녹질 않지만요. 아세톤에도 잘 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성지질은 이제 아세톤에 일반적으로 잘 이제 용해가 되는데 얘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세톤을 이용해서 인지질을 분해하는 분리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 인지질이 있어요. 글리세롤 인지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릭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리세로 인지질에는 친수성 머리가 있고요. 소수성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수성 머리는 어디냐면 글리세린이 아니고 글리세린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들이죠. 요게 이제 그 치수성 머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인산기에 극성기가 붙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콜린이나 에탄올아민이나 세린이 붙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극성기가 있어서 이게 친수성이 되는 거여서 이게 양친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의 뭐 아미노산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중성 지질은 그렇지 않죠. 중성 지질이라는 것은 이제 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질은 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지방산과 구분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인지질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PC, 포스파티딜 콜린, 그다음에 PE,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다음에 포스파티딜 세린, 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뭐 포스파티딜 글리세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막에 있어요. 그 중에서 레시틴이 있는데요. 레시틴은 주로 이제 포스파티딜 콜린이죠. PC를 지칭한 용어예요. 그래서 포스파티딜 인산과 이제 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지방산과 포스파티딜 콜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파린이라는 게 있는데 세파린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질의 한 종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PE와 PS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주요 기능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PS 포스파티딜 세린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제 대식 세포가 요거를 이제 제거해야 될 세포로 인지를 하고 세포 사멸의 신호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경 전달 보조 역할을 하고 인지 기능과 뇌에서 인지 기능의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세파린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카플린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거죠. 뇌 조직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레시틴과 비슷한 인지질이고 이 레시틴 하면은 콜린 대신에 에탄올 아미가 세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레시틴은 포스파티딜 콜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파린은 포스파티딜 그 에탄올아민, 그 다음에 포스파티딜 세린 이렇게 제가 중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지질로 넘어갑니다. 당지질은 이제 글라이콜리피드를 얘기하는데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지질에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당지질은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 세포가 조직을 형성하는 그리고 세포끼리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막이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세레브로시드, 뭐 강그리오시드, 그다음에 글로보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어떤 그 안테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리포프로테인. 리포프로테인은 이제 그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고요. 리포프로테인의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VLD, LDL, HDL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심에는 이제 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포프로테인과 그리고 이제 인지질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포 단백질은 이제 그 밀도에 따라서 좀 이름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그 리포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우리가 아포지 단백이라고 아포리포프로테인 혹은 아포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지단백질.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 이거는 이제 장점막에서 이제 간으로 리포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된 그 지방 성분을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LDA 같은 경우는 베리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테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백질이 10%이고 지방이 한 90% 정도 되는데 단백질이 10%이고 지방이 90%라서 이 지방이 많으면 이제 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그런 이제 리포프로테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LDL 같은 경우는 베리 로우잖아요. 아니, 로우잖아요. 베리 로우가 아니라 로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VLDL보다는 좀 높지만 단백질은 20% 정도, 지방이 80%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그
좀 이제 좋지 않은 우리 단백 그 단백이 아니고 이제 그 지단백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HDL은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간과 소장에서 합성이 되고 50%가 지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뺄게요.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도지질은 이제 그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럼 삼겹살이 우리 이제 그 소장에서 어떤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양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유도지질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사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질은 지방산 세개와 글리세롤로 결합된 티지 형태이고요. 요게 이제 담즙이나 소화기관에서 담즙이나 그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지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해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나 축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물 조직에서 이제 이 지방이 이제 전환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몸에서 이제 스테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형태로 이제 바뀐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콜레스테롤에서 이제 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담즙산, 바이레시드, 그 다음에 엔드로겐, 여성이 같으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으로 이제 합성이 되겠죠. 요때 이제 이게 다 스테로이고 요게 이제 대표적 유도 지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의 소화로 넘어가면 흡수된 지질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되는 일에 사용되거나 지질 축적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지질은 이제 그 TG 형태로 축적이 되죠. 우리 뱃살에.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베타산화를 통해서 이런 축적되어 있는 지질이 이제 분해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담즙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담즙은 이제 우리 간에서 합성이 됐다가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유문이라는 게 있죠. 파일로로스라고 하는 거기를 통과할 때 이 담즙이 분비가 되죠. 그때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효소들도 같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이제 그 호르몬이 거기에 CCK 그 PG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작용되게 되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담즙의 또 역할은 이제 위에서 아무래도 염산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pH가 상당히 낮은 그런 물질이 12지장 오르게 되면 12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지방을 유화시키는 콜로이드 형태로 만드는 유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이셀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즈의 어떤 활동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즙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라이페이즈는 이제 중성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산화에 관련된 호르몬이 있죠.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4시간 정도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근육이나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이제 축적해 놓은 동물이 만드는 이제 유일한 전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해해서 쓰는데, 그걸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일부 아미노산도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글루카곤이고 또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막 먹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베타산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렸던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삼겹살을 먹었다. 그럼 삼겹살이 이제 TG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TG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지방산과 글리세롤 형태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그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라이페이지에 의해서 이제 소장해서. 그러면 이제 글리센과 지방산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간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방산은 지방산대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롤은 이제 이 알파 글리세롤 포스페이트 형태로 해서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지방산은 또 이제 그 축적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이제 그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산화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그 카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 알파 위치에 있는 탄소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탄소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 사이에서 그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타산화, 그 방향 그쪽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타산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잘라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사슬이 12개 이상, 그러니까 중세 지방산까지는 이 지방산이 쉽게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 코이 형태로 그 TCA 사이클 돌아가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탄소수가 12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셔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셔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포질이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매트릭스인데요. 요걸 통과할 때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셔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수가 긴 지방산은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르니틴 셔틀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베타산화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방산의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의 대사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 요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이 산화할 때 미토콘드리아 기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탄소수 12개 이상이면 이제 이 카리니틴하고 반응을 해서 아실카리니틴을 형성해야, 쉽게 얘기하면 셔틀을 타야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ATP가 소모된다고 했죠. EATP가. 그래서 아실카리니틴 수용체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안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E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아세틸 코이로 자르는 과정을 우리가 베타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단계가 베타산화인데요. 베타산화되는 과정 중에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될 때 탄소 골격이 잘라질 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수가 16개짜리 8m 산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탄소 2개짜리 베타 옥시데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16개짜리가 잘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8번 잘려지는 게 아니고 7번 잘려지는 거죠. 7번. 그러니까 7번의 베타 옥시데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슬을 한 18개 연결시켜 놓고 몇 번 잘라야 2개씩 자르는, 8번 자르는 게 아니죠. 7번 자르죠. 그럼 결과적으로 8개 아세틸 코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산은 7번 나오게 되니까 7번의 FADH, 7번의 NADH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D는 EATP, NADH는 3ATP이기 때문에 35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 옥시데이션에서 나오는 거는 그 8번의 베타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번의 베타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질 때는 5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 5, 35잖아요. 하지만 이 카르니틴을 형성할 때, 아실카리니틴을 형성할 때,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때 EATP가 벌써 처음부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ATP는 33개라는 거죠. 33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옥시데이션에서 만들어진 게 아세틸 코이잖아요. 아세틸 코이가 TCA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세틸 코이가
지금 몇 개예요? 8개잖아요. 7개가 아니에요. 8개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아세틸코에가 TCA 사이클 통과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세틸코에가 TCA 사이클 통과할 때 ATP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만들어져? 12개 만들어지잖아요. 3개의 NADPH, 그 다음에 하나의 FAD, 그 다음에 GTP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 아세틸코에가 7개가 아니고 8개예요. 그죠? 8개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12가 되니까 96개.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29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수 4개인 프로피오닉 애시드가 베타 옥시데이션과 TCA 사이클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ATP는 자 보세요. 4개의 프로피오닉 애시드인데 얘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4개짜리가 2개로 나눠지는데 2번 잘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잘리잖아요. 이제 한 번에 베타 옥시데이션이 되죠. 한 번에 베타 옥시데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ATP는 5의 ATP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개의 그 아세틸코에가 생겼고 2개의 아세틸코에 TCA 사이클을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몇 ATP? 12 ATP. 그러니까 24 ATP.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6개라고 한다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케톤 바디 형성. 케톤체는 지방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온 대사산물인데요. 주로 이제 간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포도당이 부족할 때 대체 에너지를 자를 때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케톤제 생성은 이제 보통 공복,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이, 당뇨병 이런 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체내 혈당이 부족하면 그리고 이제 인슐린의 농도가 낮게 되면 지방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공복이 발생했다면 간에서 지방산이 아세틸코에가 되고 아세틸코에가 케톤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케톤체가 많이 형성이 되고 TCA 사이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케톤체가 이제 누적되게 되면서 이제 케톤 바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죠? 케톤체의 주요 생성 경로는 지방 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이 유리가 되고요. 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서 베타산화,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TCA 사이클 잘 못 따라가게 된 아세틸코에가 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케톤체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케톤체는 뇌나 심장 근육에서는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간에서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케톤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의 합성. 요거는 이제 베타 옥시데이션하고 반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산의 합성은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산의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산의 합성은 지방산 생성하는 효소에 의해서 베타 옥시데이션의 역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세틸코에 그리고 이제 NADPH로부터 지방산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지방산으로 전환되는 아세틸코에 대부분은 해당 과정에서 탄수화물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개 지방산의 결합에서 에스터 결합을 통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해서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죠. 우리 배 속에 물론 이제 간에도 축적이 되는 지방간이 되겠죠. 합성 과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가 이제 아세틸코에에 의해서 지방산의 합성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이제 아세틸코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가 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태를 바꿔서 세포질로 이동한 다음에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는 이제 만노닐코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어떤 그 바이오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슬을 연장하게 되겠죠. 패티애시드라는 건 지방사슬을 계속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코에 만노닐코에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탄소 골격을 붙이는 과정, 축합하는 거죠. 콘덴세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뭐 1차원은 탈수, 2차원은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TG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트레이트 형태로 해서 밖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세틸코에에서 만노닐코에로 해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탄수화물 때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방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